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그 안전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기사 그리고 중앙일보 톱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톱기사는 폭행 빼고 다 당한 IAEA 총장. 중앙일보 톱기사는 그로시 국회 불러놓고 민주당 호통 시위 욕설. 시대에 가로막힌 IAEA 총장. 조선일보 사진 기사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 입국을 할 때부터 시위대에 막혀서 한 2시간 동안 갇혀 있다시피 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로시의 험난했던 2박 3일 방한. 민주당은 면전에서 비난을 하고 시민단체는 가격 시위를 하고 공항, 호텔, 국회 쫓아다니면서 고홈, 그로시 고홈 이렇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돈을 받아 먹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개딸들,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은 또 그렇다 치고 민주당 정당이 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이 이름으로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로시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16분 동안 설명을 했고 민주당은 35분 동안 성토를 했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 아니냐. 막무가내로 보고서 검토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무슨 TF 저지대책위원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그 보고서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본 맞춤형이다. 안전하면은 일본인 맛이라고 하라 이렇게까지 했고 그러는 사이에 당원들은 당 밖에서 고홈 그로시 고홈 이 불법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이것 외에 또 민주당이 치고 났다가 오히려 지금 대치기를 당하는 괴담 하나가 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양평 종점 그러니까는 끝나는 지역에 고속도로 끝나는 지역에 거기 이 분기점이 들어서는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해서 특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더 탐사 어제 제가 전해 들었죠. 이해찬 이렇게 짜고 공작 차원에서 이것을 몰아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상황이 좀 반전이 되면서 김건희 게이트가 아니고 민주당 게이트로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 달 뒤 민주당에서 변경 주장 나왔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변경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했던 양서 그쪽이 아니고 강화에 IC를 설치하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자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해야지 양평 주민들이 편하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런데, 원안에는 없는 그것을 변경을 하자. 그러면은 강화 IC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에 그쪽에 강상면에 분기점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먼저 했다는 겁니다. 먼저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이 종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먼저 그 안을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 정쟁 속에서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의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인 종점 변경 검토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서 현 여건이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게 미심쩍다 이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민주당은 강상면 일대 29개 필지 김 여사 일가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일에 2021년 5월에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정동균, 양평군수 그때는 정동균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정동균과 지역위원장,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 최재관이 당정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화 IC, 나들목이죠,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 언론에도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선을 변경하겠다. 지금 노선 변경을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특혜주려고 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양평시장 그리고 양평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그 변경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안이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한 달 뒤인 민주당 측 요구와 같아 지금 나온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변경안이 당초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변경안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이것을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 게이트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 아래 보시면은 강화 IC는 만들되 종점은 원안대로 하자던 전 군수 자기 땅 챙기려 했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이 그 원안 처음에 원안 그 종점에 제일 처음에 그 양서면으로 하기로 했던 그 종점 지역에 또 정동균 일가가 땅을 1만 제곱미터를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수 재직 때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를 했고, 김건희 특혜론 데려오면은 본인도 특혜 아니냐. 원안에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원안에 그 고속도로 끝 지점에 자기 땅이 있는데 중간에 인터체인지가 없으니까는 땅값이 안 올라가니까 이 중간에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또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본인의 땅값이 올라가도록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내로남불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동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양서면 근처에 토지를 다량 보유했다. 정동균은 그동안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변경하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왔죠. 인근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고 이 본인 일가의 땅에 있는 그쪽에 그대로 하되 인터체인지를 이 밑에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기들 땅 있는 대로 연결하자. 자, 이 주장을 지금 해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쪽에 땅이 있다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 정동균 전 군수는 최근까지 민주당의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 여기서도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본인이 그쪽에 또 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 외에도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 이해찬이 더 탐사와 같이 이것을 일종의 공작으로 이것을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해찬 본인도 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그쪽에 IC를 그쪽에 본인이 갖고 있는 땅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4배의 차익을 남겼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점점 이 김건희 게이트가 아니고 민주당 게이트로 옮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정치 이슈는 일단 2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송영길 돈봉투도 있고 이재명 리스크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양평도 있고 후쿠시마도 있고 한데 일단 이낙연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이재명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이 당권을 놓고 두 사람이 격돌하기 일보 직전이고 폭풍전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면 아예 두 사람이 결별을 해서 민주당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주중회동. 근데 만남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그냥 오늘 만나기로 하기는 했는데 주초에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다. 이재명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짐짓
느긋한 척 하는 거죠. 이낙연 뭐 귀국해도 별 그 영향이 없어. 당권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낙연이 귀국했다고 인사하러 오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낙연 쪽에서는 아니, 지금 뭐 이재명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는, 이낙연 그 세력도 있고, 또 호남 뭐 지지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 우리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 결과에 따라서 통합이냐, 분열이나 분수령이 될 것인데, 먼저 이재명이 전화로 먼저 해동 제안을 했고, 이낙연이 수용을 했다. 둘은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면 이번 주에 이 두 사람 만나고 그 직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봉합을 해서 하나로 갈지, 일단은 아니면은 총선까지 그러니까 그럭저럭 갈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쪼개질지, 이낙연, 이재명 이 양쪽 세력으로. 여기서 물론 이낙연은 문재인의 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친문 친이낙연이 연합을 해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친명과 대치각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번 주에 어떤 좀 상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생겼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정치 이슈 중에 하나는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코인 김남국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을 지금 그 민주당 윤리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지난달 말까지 다 제출을 하게 됐었죠. 그 제출을 한 것을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김남국이 최근에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은 무슨 뭐 위법한 게 없다. 국회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무슨 뭐 이해 충돌이나 뭐 그 미공개 정보 활용이나 뭐 돈 세탁, 대선 자금 돈 세탁 이런 것은 없다 하고 갑자기 SNS에 또 막 글을 올려서 항변을 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왜 다시 또 본인 입장을 막 뭐 거짓이든 뭐 해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실마리를 알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자, 검찰 김남국과 매수 패턴이 닮은 코인 지갑 10개가 있다. 그래서 사전 정보 공유 의혹. 이 비슷한 기사가 한번 나오긴 나왔던 건데 뭐냐 하면은 코인을 사고 판 패턴이 김남국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을 하고 검찰이 김남국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이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 불가 토큰 기업 메타콩저,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메콩코인 등을 김남국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한 지갑 소유지를 특정을 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 정보를 공유 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뭐 거래 내역을 쭉 적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사를 이해하기 저도 지금 어려운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김남국이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그 코인이 2개가 있습니다. 잡코인인데 지금 말하는 메타콩저 이것과 그 또 게임 회사에서 만든 그 코인이 있는데 마블엑스 코인 있는데 이 코인들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김남국이 대량으로 삽니다. 사고 그다음에 이게 상장을 하니까는 코인 값이 오르죠. 자, 그 패턴과 유사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지갑이 한 10개가 더 있다. 김남국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사람이 그런 식으로 상장 전에 이 코인을 매입했다. 그건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정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상장이 되고 나서 그 금액이 뛰었다. 자, 이야기인데, 가능성은 2가지겠죠. 하나는 김남국이 그때는 이것이 비실명이었으니까는, 사실상 본인이 김남국이 다른 코인 지갑도 김남국이 주인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남국처럼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한 사람들이 한 또 10명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코인 발행 업체에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줬을 것이다. 그래서
입법에 나중에 도움을 받았거나 뭐 그렇게 쓸 것이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김남국과 관련한 또 새로운 내용이 이번 주에 또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고, 김남국이 지금 검찰의 그런 수사가 막 본인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 최근에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뭐 이런저런 본인과 관련한 변명을 했는데, 자, 이번 주에 김남국의 코인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7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